안녕하세요, 채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사만 해놓고 그 다음 영상을 좀 늦게 올렸죠. 변명은 아닌데 사실 변명 맞아요. 좀 몸도 힘들고 이제 회사 생활을 낮에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수술 전에 몸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술 전에는 식습관을 따지면 진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산다, 요새 1인 가구들 이렇게 산다 라는 거 그 자체, 주로 이제 점심 같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바깥에서 먹고 저녁은 보통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이제 인스턴트 때우거나, 그리고 집에는 이제 냉동식품들이 질비를 했고요. 배달의 민족 저 VIP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타지에 내려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식당을 갈 일이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조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이용을 할 때는 뭐 일주일 동안 한 대여섯 번, 조금 이용할 때는 한두 번 정도 이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는 이렇게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이 쪄? 그거 다 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살이 조금 덜 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조금 내숭을 떨면서 이제 먹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 이상하게 채인이랑 먹으면 밥이 맛있어. 그래서 많이 먹게 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먹방 해보라고 되게 깔끔하고 맛있게 많이 잘 먹는다고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고, 하여튼 그래서 보통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면 2개에 밥 한 공기 말아 먹고, 아니면 짜파게티 뭐 3-4개 정도 가볍게 끓여 먹고, 그리고 또 한 3시간 뒤에 배 꺼지면은 뭐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아구찜 같은 거 시켜가지고, 제가 여기서 진짜 잘 먹는 아구찜이 있거든요. 아구찜집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소짜를 시켜 먹다가 그것도 양이 모질라가지고 소짜에 콩나물이랑 미더덕을 추가해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짜, 악어찜 중짜 진짜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거 혼자서 한 끼에 다 먹었어요. 그 외에는 뭐 족발 같은 거 보통 대짜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뭐냐 막국수랑 쌈이랑 뭐 전 또 이렇게 그 스키다시라고 하는 그 밑반찬들 많이 나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주워 먹다가 이제 고기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주제 느끼한 거는 잘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느끼한 거는 이제 또 족발은 또 양념 같은 거 해서 먹고, 아니면은 불족발 시켜 먹고. 먹고 싶다. 그리고 또 자주 먹는 거 치킨, 그리고 국밥 같은 거, 순대국밥 같은 거. 왜 이제 먹다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밥을 반만 말아요. 반만 말아서 뿌는 게 싫다고. 근데 나는 이제 양이 작으니까 처음부터 다 말아. 다 말아가지고 그냥 순댓국이 아니라 순댓죽국처럼.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한 공기, 그냥 따로따로 먹으면은 이제 안 불게 먹으면은 2공기, 국밥 2그릇까지도 먹고 좀 많이 먹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당뇨를 이제 발견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그거에 맞춰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근데 생각보다 고혈압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고혈압은 이제 아니다, 심했다. 처음에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일하던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이제 당연히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살이 쪄도
뭐 크게 그런 걸 없겠지 하고 당일날 수술 예약을 잡고 딱 혈압 검사를 딱 했는데 혈압이 220에 140이 나왔어요. 고혈압 기준 수치가 최고 혈압이 140이거든요. 140 이상이면 고혈압 1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최저 혈압이 14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구비해놨던 혈압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이제 같이 일하는 원장님들이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병원에 갔고 생각보다 금방 잡히더라고요, 혈압은. 그래서 약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을 맨날 먹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어릴 때고 심각성도 모르고 하니까 약을 먹다 보면 한 달 열심히 먹고 한 3개월 안 먹고 또 한 2달 먹고 2달 안 먹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약 안 먹는 거 기준으로 쟀을 때 한 140에 90 정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냥 쭉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혈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당뇨였거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유전력도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당뇨 환자여가지고 저희 할머니는 맨날 인슐린을 맞으셨거든요. 친할머니도 있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당뇨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유전력이 있기는 한데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멀쩡하니까. 뭐 물론 이제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이것저것 가끔 아프고 했지만 그냥 왜 우리 주위에 되게 많잖아요, 조금 몸 허약하신 분들. 그냥 저도 그거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제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게, 제가 이제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힘들고 한 게 선천적으로 제가 심장 판막 중벽 결손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판막이 있거든요. 근데 판막에 천공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요만하게. 근데 보통은 진짜 눈에도 안 보이게 이렇게 요만하게 점으로 이렇게 생긴대요. 신생아 때는 이게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다가 크면서 이제 구멍이 점점 커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천공이 생겼다고 하면 1mm, 2mm, 커봐야 1cm 이런데 저는 천공이 4cm였어요. 판막에 4cm짜리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피가 웅쭉해서 혈액순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웅쭉하다가 판막에 구멍이 있으니까 파사사사 파사사사 하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 특징이 계단 올라갈 때 굉장히 숨이 많이 차고요. 이렇게 격한 운동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내가 운동을 하면은 힘드니까 조금 덜한 거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먹는 거는 좋아해. 식탐은 많아. 그래서 먹어. 그러니까 살이 쪘어요. 운동을 해야 돼. 근데 힘들어. 안 해. 그래서 심장 판막을 제가 24살 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내가 여태 힘들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심장 판막 요 수술만 하면은 안 피곤할 줄 알았어요. 당뇨도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걱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수술해놓고 따로 막 그렇게 검사도 크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수술했고 움직이는데 문제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